안녕하세요. 평택 지제역 방송국입니다. 오늘은 상가 임대 잘 놓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적 용어로 MD 구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상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평택 지역에 비어있는 상가가 너무 많습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상가 임대를 잘 놓을 건가? MD 구성의 꿀팁, 상가 임대 잘 놓기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목차는 상가 건물 임대 포인트를 6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포인트를 6가지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업종이 뜨는 업종과 지는 업종이 있고 꾸준하게 잘 운영되는 업종, 사라지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좋은 사례를 살펴보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 포인트. 저의 생각은 좋은 업종은 임대료를 낮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굉장히 낮습니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입점되면 상가 건물이 많이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땅 주인들이나 건물 주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거죠. 하지만 스타벅스 임대 놓기는 어렵습니다.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요즘에 드라이브 스루라고 해서 땅 전체를 하는 쪽으로 선호도가 많이 바뀌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베라라고 그러죠. 베스킨 라빈스라든지 편의점, 이동통신 이런 업종을 새를 놓으면 임대료가 저렴해야지 맞춰집니다. 좋은 사례로 제가 서브웨이 창업에 대해서 잠시 후에 결론을 내리겠지만 서브웨이도 그런 예입니다. 진짜 위치는 좋은데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분은 건물주가 여러 가지 혜택을 가격을 낮춰서 그래서 좋은 업종은 임대료를 낮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건물 상가 임대에 대해서 수십 년간 이걸 해왔지만 건물 주인이 예를 들어 치과를 새로 놨습니다. 월 400만 원에 그러면 끝까지 400만 원을 고집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쪽의 안과 같은 경우는 임대료를 떨어뜨려야 합니다. 치과가 400만 원이면 안과는 한 200만 원을 받더라도 유치를 시키는 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치과가 400만 원이니까 안과도 4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 때문에 건축주랑 많은 다툼도 있고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했는데 좋은 분은 저희 의견을 따라서 진짜 신도시에 가보면은 치과, 안과, 소아과, 피부과가 건물에 딱 잡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의 값어치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물론 임대료는 좀 적겠죠. 그래서 두 마리 토끼는 못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업종을 유치를 시키든지 임대료를 높게 잡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좋은 업종은 임대료를 낮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렌트풀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는 렌트를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저는 건물주한테 렌트를 받지 말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도 지원을 많이 해줘서 좋은 건물을 유치하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1년간 상가가 비어 있어요. 내가 월 4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면 1년이면 4,800만 원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6개월간 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2,400만 원 정도를 인테리어를 지원을 해주면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얘기죠. 건물주가 월세도 안 받고 인테리어를 지원해 준다는 게 그런데 진짜 똑똑한 건물주는 아깝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지제역의 MD를 맡으면서 진짜 고생을 많이 해서 체중도 5kg 이상 빠지고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서 머리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 건물이 지제역의 대림아파트 사거리에 보면은 읍천리가 들어와 있고 구두로 통달기 들어오고 편의점이 들어온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은 진짜 제가 한 6개월 정도 이 건물에 대해서 혼신을 다해서 다 채웠습니다. 준공과 거의 동시에 제가 인테리어도 3개월 해주고 인테리어도 지원도 해주고 바닥과 천정도 해주고 간판도 지원해주고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건물을 꽉 채운 거죠.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의 값어치가 10억 이상은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땅과 건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렌트프리와 인테리어에 아깝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희 예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문 MD 회사에 맡기는 게 좋습니다. 건물주가 비용을 아끼려고 자기 본인 현수막에 자기 전화번호를 적고 자기가 상담을 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 전문가 수수료, 임대 수수료를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PM 수수료를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한테 맡기십시오. 그러면 전문가로서 설득력이 있고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니까 좋은 업종을 유치시켜 줍니다. 임대 수수료 0.9%, 1%, 2% 준다는 거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3%, 5%를 주더라도 전문가한테 맡겨서 건물이 좋은 업종으로 채워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문 MD에게 맡기는 게 정답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뜨는 업종의 임대를 놓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뜨는 업종의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많이 가보십시오. 그러면 뜨는 업종이 많이 나옵니다. 1년에 3번, 3회 정도 하는데 저도 자주 갑니다. 프랜차이즈 박람회를 가면은 어떤 프랜차이즈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나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보면 횟집 창업, 중식 창업, 술집 창업, 꼬치 전문점 창업, 이자카야의 창업, 고깃집 창업, 국밥집 창업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관심 있는 거는 횟집 창업이랑 중식 창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술집 창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업종은 지금 지제역 신도시를 보면 땅이 넓지도 않고 투자료가 많이 들어가는 건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창업도 어려우니까 뜨는 업종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뜨는 업종이 무언가 참 고민이죠.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창업이 진짜 어려운 게 위치도 좋지만 또 누가 장사하느냐, 누가 맛을 내느냐에 따라서 상권이 달라집니다. 예전에 산골짜기에 갈치만 전문으로 해주는 한밭집이었는데 제가 재작년에 한번 다시 가봤는데 산골짜기가 번화가가 돼서 지금은 커피 전문점도 들어왔습니다. 누가 장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 어려운 건데 어찌 되었건 뜨는 업종에 임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여기에 읍천리도 오픈을 시켰고 가마로 강정과 구도로 통닭도 오픈을 시켰습니다. 평택 지제역의 서브웨이도 저희가 유치를 시키려고 했지만 임대료가 안 맞아서 유치를 시키지 못했습니다. 서브웨이 창업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게 어려운 얘기입니다. 장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다행히 읍천리가 장사가 잘 돼서 하루 매출이 주말에는 한 200만 원씩 나옵니다. 구도로 통닭도 저희 유튜브 영상이 방송될 때는 오픈을 하는데 22일에 오픈을 합니다. 저희 방송이 23일에 나갈 건데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구두로 통닭 오셔서 한번 보세요. 이걸 유치하느라 제가 진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상가임대 전문가가 지금 평택에 있습니다. 평택 지제역에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오셔서 상담하시면 좋은 위치, 좋은 창업, 좋은 업종을 유치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건물은 어떻게 지어야 되느냐? 눈에 띄게 상가다운 건물을 짓는 게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가를 지으면 도서관처럼 짓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상가는 개방형으로 유리를 많이 해야 되고 눈에 띄어야 되고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이도록, 미용실을 예로 들면 파마를 하고 있고, 술집이라면 손님들이 술 마시는 게 보이도록 하고, 당구 치고 헬스하고 트레이닝 요가를 하는 이런 게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유리를 많이 하고 상가의 외관을 스튜디오 분위기로 디자인을 세라믹 타일로 흰색으로 했습니다.
저는 이쪽 평택지제역에서 장담합니다. 돈도 얼마 안 들이고 깔끔한 상가를 MD를 맡아서 했다고 자부심을 가집니다. 왼쪽은 이런 식인데 오른쪽이 저희 평택 지제역 부동산 저희 사무실이 여기 있습니다. 지제역 부동산이 있고 읍천리가 있고 구두로 통닭이 있고 옆에 미용실이 있고 편의점이 오픈하고 가마로 강정이 오픈을 했습니다. 상가 전체를 임대를 잘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3층은 태권도 학원, 4층은 입시 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상가다운 건물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건물을 지어야 되느냐? 저는 확실히 주장을 하는 게 임대 임차인 위주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임차인 위주로 임차인 위주의 건물을 신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차인이 사용하기 편안하기 위해서 유리로 뻥 뚫려 있고 환한 건물로 해서 임차인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업종을 선정을 해서 목적형 업종을 유치해야 된다. 난 여기에 학원을 놓을 거다. 병원으로 놓을 거다. 그 다음에 뜨는 프랜차이즈점을 계속 만나서 협상을 해서 유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6천 어렵게 이렇게 유치를 했고 서브웨이도 제가 어렵게 이렇게 유치를 했고 가마로 강정, 구도로 통닭도 어렵게 유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 인맥을 많이 형성을 해야 되고 분양업체나 중개업체나 컨설팅 업체를 많이 의존을 하고 상권에 대해서 공부하고 직접 분석해서 임차인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임차인에 대해서도 같은 파트너라 생각하면서 도와줄 건 도와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가 건물 임대 포인트 6번째 임차인 위주의 건물을 신축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추천하는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뜨는 업종이 있고 지는 업종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나열하기는 애매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아실 건데 갑자기 실내 아티스트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카스테라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예전에 도너츠 핫도그 이런 것들이 뜨는 업종이 지고 있습니다. 피자도 예전에 피자헛이 인기가 좋았는데 없어지고 있고 인기가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KFC도 인기가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던킨 도너츠도 예전 같지 않죠. 그래서 오래 갈 수 있는 업종을 유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는 업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설명을 드립니다. 그 뜨는 업종이 뭐냐? 저는 요즘 사람들의 관심이 디저트, 건강 쪽, 그 다음에 무인 점포, 그 다음에 미래 흐름은 결론을 얘기하겠지만 주방이 누구나 요리할 수 있는 것, 그리고 AI 시스템이 있어서 홀에 직원이 없게 하는 거, 그리고 배달 위주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요즘에 제가 중식 창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공화춘이라는 곳이 있는데 어제도 인천에 다녀오고 마포에 갔다 왔는데 원팩입니다. 원팩 누구나 주방, 중국집인데 주방장이 없고 원팩으로 해서 간단하게 조리 가능한 중국식 창업이 대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는 횟집 창업이나 중국집 창업은 주방장 때문에 머리가 아팠는데 조리법이 간편한 원팩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초밥도 요즘에 AI로 해서 간편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뜨는 업종이 디저트와 무인 점포, 그 다음에 누구나 주방, AI 시스템과 배달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추천하는 임대 업종에서 꾸준한 업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중식은 꾸준히 사람들이 찾죠. 그 다음에 술집도 꾸준하고 고깃집도 꾸준합니다. 횟집도 꾸준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업종으로 선택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계절에 아니면 아침 저녁에 그 다음 맛에 이런 꾸준한 업종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순간 사라지는 업종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는 업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폐업 현황을 잘 살펴보고 프랜차이즈점도 많이 없어지는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례는 서브웨이 창업인데 모산굴 공원의 서브웨이가 인테리어를 하고 있습니다. 서브웨이도 저희가 체인을 맡아서 유치를 했는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도 세부담이 커서 안 되고 본사에서도 가맹점을 안 내주는 거죠. 임대인이 직접 했을 경우에는 좋은 업종을 유치를 많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브웨이도 그렇고 베이커리도 마찬가지고 파리바게트 이런 것들은 업종이 좋은데 아무데나 안 내줍니다. 왜냐하면 이익률이 적기 때문에 건물 주인한테 많이 내주고 임대료가 저렴한 곳으로 갑니다. 현명한 건물주는 직접 서브웨이를 창업을 하고 파리바게트를 창업을 직접 해서 상가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 창업을 해서 임차인한테 넘겨주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세를 절반 가격에 싸게 세를 줘서 좋은 업체를 유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에 서브웨이가 들어오면 건물이 값어치가 살죠. 그래서 저는 서브웨이 창업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임대료를 저렴하게 해야 된다. 임대인의 인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임대인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구나. 임대료도 높고 좋은 업종을 넣을 수는 없다. 하나를 포기를 해야 된다. 임대료를 포기하든 좋은 업종을 포기하든 해야 한다. 그래서 서브웨이 창업이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지제역 인근의 우수 체인점을 선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죠. 모든 게 AI 기계와 로보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하고 식탁에서 키오스크로 주문하고 내가 가서 음식을 가져오고 내가 먹고 반납을 하고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창업이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창업할 때는 꼭 AI 기계와 로보타를 생각을 하라는 얘기죠. 두 번째, 딜리버리 배달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배달이 많이 나가는 업종을 생각을 하고 배달이 많이 되는 업종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혼밥족 저녁 썰렁하지만 그런데 장사는 잘 됩니다. 그래서 샵인샵도 많이 창업하고 그러는데 이 배달이 되는 업종을 선택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되면 샵인샵 창업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하려고 하는데 샵인샵 창업, 배달 위주로 조그마한 창업을 공유 주방으로 해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배달이 되는 업종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세 번째는 누구나 주방, 할머니도 주방 가서 할 수 있고 초등학생도 주방에서 요리하는 업종, 원팩으로 나와서 간편하게 끓여서 나가면 되는 그러한 창업이 참 좋은 창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해서 전에 우리 동영상 보면 알겠지만은 무인 커피 하나 오픈했지 않습니까? 읍천리도 제가 오픈을 직간접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배달이 잘 되는 가마로 강정을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주방에 대해서 고민해서 지금 횟집 창업이랑 중식 창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창업에 대해서 관심 있거나 하고 싶은 분은 한번 오세요.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좋은 시스템에 창업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좋은 업종을 하고 돈이 얼마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희랑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신규 개발지가 핵심입니다. 전에 제가 중국집 창업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가 중국집을 창업하려고 했는데 평택을 예를 들어 소사에 창업을 하면은 인근에 중국집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와 맛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 신규 개발지에는 중국집이 없어서 최초로 영업하는 곳과 신속하게 배달이 되는 곳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신규 개발팀 지제역에 한번 오십시오. 무조건 창업은 성공합니다. 다섯 번째, 접근이 양호하고 가시성이 확보돼야 됩니다. 상가가 눈에 띄어야 된다는 얘기죠. 아파트 정문 앞, 횡단보도 앞, 버스 정류장 앞 그것이 정답이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그 대신에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저도 안타까운 게 많은데 여기 보면은 몇 개의 프랜차이즈를 선택을 했는데 주인이 바뀌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제가 일일이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지만 모산 초등학교 앞에 가보면은
지금 계속 몇 개 업종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건 장사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라는 얘기고,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십시오. 혼자 생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며칠 전에 커피 전문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그분은 모 브랜드의 커피 전문점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이유를 여쭤봤더니 맛있어서라고 하셨는데, 처음 들어본 브랜드였습니다. 그 브랜드에 꽂혀 있으셔서 제가 그분한테 말씀드리기를, 창업이란 본인 혼자 꽂혀서는 안 되고 고객이 꽂혀야 되는데, 왜 본인이 꽂히느냐, 고객이 꽂히는 업종을 선택을 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 혼자만의 생각으로 창업하려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하고 본인 생각보다도 꽂히는 업종이 고객이 꽂혀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그분이 선택을 할지 고민이 되네요. 그래서 상업입지 조건은 물이 모이듯 사람이 모이는 곳의 기계와 배달, 누구나 주방, 눈에 띄는 좋은 프랜차이즈, 전문가와 상담하면 100% 성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손을 잡으십시오. 평택 지제역 부동산에 오시면 제가 좋은 업종, 돈을 벌 수 있는 곳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택 지제역 방송국에서 오늘은 창업에 대해서, 그리고 상가 임대를 잘 맞추는 방법, MD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희 평택 지제역 방송국 힘이 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